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을 하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집에서 공부방을 하면 한 애들이 한 10명만 다녀도 이렇게 쫙 귀가 펴져 이렇게 쫙. 응. 10명. 초, 중, 고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뭐 초등 한 3명, 중등 한 4명, 고등 한 3명, 뭐 요 정도 해가지고 10명만 다녀도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벌리거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약간 여자들 기가 싹 펴져. 그리고 그때서부터 약간 좀 화장품 브랜드가 살짝 이제 바뀌어지고 뭐 이래. 아무튼 공부방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한 명만 들어와도 그때서부터 수익이 생기는 구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교습소는 뭐 월세도 내고 막 인테리어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습소는 한 10에서 15명 정도가 들어와도 네 돈이 아니라고 했어. 그 이후가 돼야 그때서부터 내 돈이라고. 그리고 심하게 말하는 경우 학원은 20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싼 학원은 30명까지, 이게 그만큼의 학생이 들어와도 그 중에 내 돈은 없어. 다 학원 운영비, 뭐 학원에 뭐 새끼 강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한 30명 다니면 그러면 새끼 강사 뭐 월급 주고 학원의 운영비, 학원의 뭐 인테리어비, 학원의 집기류에 다 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학원을 해서 이렇게 하면 월세가 빠진다. 학원을 해서, 그러니까 학원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원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집구석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학원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원 월세라도 뺀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공부방이나 교습소에 비해서 이런 점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원에 대해서 별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느낀 건데 초짜일수록 맨 처음에 학원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학원을 딱 차리고, 그때는 이제 내가 남의 학원에서만 있었지 내 학원을 차린 경험은 그게 처음이니까, 학원을 이제 뭐 40평도 넘는 학원을 이제 이렇게 차려놨는데, 나는 생각을 했어. 여기저기 알아볼 게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아니야. 학원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아니야, 학원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도 아니고, 학원 막 인테리어 하고 학원을 오픈하기도 전인데 누가 왔다 가냐면 책 파는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이 책 파는 사람들은 거의 출판사에서 직통으로 하는 뭐 이런 느낌이라서 책을 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30%를 남겨 먹었어. 그러니까는 그 직판으로 도매로 학원에 그 교재를 대주는 이런 데를 잡잖아요. 그러면 10권 이상은 항상 그 사람들이 배달도 시켜줬고, 그리고 정확히 30%의 마진을 그 학원이 먹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학원에서 애들도 좀 많이 다니고, 요즘 책값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교습소나 공부방, 이 선생님들은 그냥 쿠팡에서 사서 그냥 애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애들한테 니네가 사와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한다고. 근데 요즘에 서점도 별로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책 팔면 잘 나가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도매가로 이제 그 학원장이 그걸 사놓고 쫙 구비를 해. 물론 사놓고 구비하는 값이 목돈은 들기는 하지만, 이게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애들이 좀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책값도 엄청나게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 30%는 내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이 클수록 책만 학원에서 팔아도 거의 학원 월세 정도는 그냥 빠지고도 남죠. 그렇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학원을 이렇게 차려놓으면요, 별로 사람들이 다 왔다가, 근데 집에서 공부방 하면은 내 집을 찾아오지는 않잖아. 그리고 교습소도 뭐 그런 류의 사람들이 오긴 오는데, 진짜 학원은 이런 게 굉장히, 영업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학원 집기류, 프린터기, 뭐 속도 비롯해서 뭐 정수기 이런 거 내가 안 알아봐도 돼. 그냥 인테리어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렇게 뻔질나게 사람들이 왔다가,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싼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학원 하기가 의외로 쉽구나. 관련된 사람들이 다 왔다 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이게 공부방이나 뭐 교습소나 요 정도는 선생을 그렇게 신임하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 학원은 원장을 신임하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책을 만들 수도 있어. 책을 만들 수도 있어. 물론 책을 만든다는 게 내가 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뭐 짜집기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것을 제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팔아먹는 거야, 그것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책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을 뭐 리딩이나 문법이나 요런 거로는 좀 그렇지만 그 이외의 뭐 회화 교재라든가 뭐 디베이팅 교재라든가 라이팅 교재라든가 뭐 요 정도 되는 교재를 만들어 놓잖아요. 물론 짜집기지 뭐 있겠어. 뭐 영어 책은 다 서로 짜집기 하는 거야. 뭐 영어 책만 그러겠냐? 수학도 마찬가지다. 다 그렇지 뭐. 자기가 오롯이 자기가 문제를 만드는 그런 선생이 어딨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약간 뭐 하루 이틀 정도 공을 들여서 이렇게 책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거를 제본을 해가지고 책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거 팔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시험 대비 때도 원래 그 시중에 책을 팔기도 하잖아. 책을 다 팔잖아. 맞춤책으로. 근데 그거 말고 선생이 그동안에 뭐 노하우로 또 이렇게 막 문제집 같은 거를 만들어서 딱 제본을 떠서 딱 책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두 권을 풀리게 하는 거지. 하나는 시중에서 파는 교재, 하나는 이 학원에서 만든 교재 해가지고 만든 교재를 더 돈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팔아먹는 거야. 그럼 거기서도 수익이 남죠. 적어도 30% 이상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원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거는 책만 팔아서도 학원이 운영이 되는 이런 느낌. 학원 월세도 내고 뭐 학원 관리비도 내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학원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지어 학원에 예전에, 그러니까 대치동은 아니지만 대치동 근처에 뭐 그런 데서 학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그런 선생님들을 몇 명 알았었는데, 한 학원은 한 100명? 100명 정도 다니는, 100명 정도 다니는 그냥 뭐 중소 규모의 그런 학원 원장이 있었는데, 남편이 학원 원장인데 부인은 학원 일에 신경을 안 써.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있어. 뭐냐면 김밥 100줄을 말아. 김밥 100줄을 말아. 그래서 그 당시 그 김밥을 2,000원씩에 팔았나 이랬어. 은박지, 이걸 김밥을 말아서 은박지 이렇게 해가지고 김밥 100줄을 학원에다 딱 갖다 놔. 갖다 놓고 2,000원이라고 딱 써붙이고 이걸 하잖아. 거의 100줄이 다 나간대. 근데 그거를 누구까지 먹냐면 학원에 온 선생님들까지 먹는 거야. 그리고 한참 그냥 먹을 나이에, 이런 애들이 한창 먹을 나이잖아. 아까는 점심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걔네는 뱃속에 거지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만들어진 김밥은 공장식 김밥 막 이래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김밥인데, 여기는 사람이 만든 김밥이거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그 학원에서도. 그리고 의외로 맛있었나 봐. 그 김밥이 그냥 기본 재료 넣고 했는데도 그게 맛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사 먹고 뭐 애들도 사 먹고 이제 이런 거야. 그럼 하루에 김밥 100줄을 팔아보자. 그러면은 거기에 재료비가 1,000원이나 들어갈까? 1,000원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야? 만약에 1,000원씩 남는다고 치면은 10만 원씩 남는 거냐? 아무튼 하루에 10만 원씩 남으면 한 달이면 뭐야? 얼마야? 한 250 남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습소에서는 그런 교습소는 거의 못 봤는데 학원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학원이 있잖아. 그러면 간식 자판기, 간식 자판기 요것도 돌려. 간식이나 음료 자판기. 근데 예전에는 간식 음료 자판기도 아니고 어떤 자판기가 있었냐면 커피도 나오지만 스프도 나오는 자판기가 있었어. 뭐 율무차, 유자차 하면서 스프 같은 것도 나오는 자판기도 있었거든. 근데 학원가에서 그런 거 하나 갖다 놓잖아. 그럼 쏠쏠하게 애들이 사 먹는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데 또 학원을 딱 차리잖아. 그러면 내가 그 자판기를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자리만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자판기 회사에서 뭐 이렇게 다 하고 대신 한 달에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빌려주는 내 학원이 있고 학원 밖에 문 밖에 자판기 하나 설치해서 그러면 그 자리 값을 또 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야. 이 학원에서 그냥 다 운영을 하는 자기 자판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리만 이렇게 내주는 뭐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학원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또 나오는 구멍도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뭐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상상을 못할 그런 게 나오는 구멍이 있더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게 있구나 뭐 이런 걸 느꼈고 또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학원 운영도 이건 진짜 운에 가까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고. 그러니까는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그 선생이 잘 가르치면 학원이 빨리 성장하고 이러는데 학원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러니까는 그 원장이 못 가르치면 그냥 밑에 선생을 잘 두면 돼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학원은 원장이 못 가르쳐도 선생을 뭐 잘 두면 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가르치는 거하고 매니지먼트하고 또 다르니까 그래서 학원을 잘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학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운이 80% 이상 차지하는 이런 게 될 수가 있다고. 자기가 못 가르쳐도 운이 좋아서 밑에 사람이 잘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나 유튜브 초창기 때 그 수원에서 학원을 하는 어떤 남자분이 그분도 이제 유튜버이셨는데 그분도 남자인데 학원을 처음 하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수원 쪽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렇게 내 유튜브에 이제 내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 뭐에 대한 영상이었었냐면 중학교 시험 대비 영상에 뭐 이렇게 시험 대비하는 그런 각 학교별 기출문제 뭐 자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별 자료, 평가 문제 뭐 이런 거. 그런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 자기는 교과서별로 이런 시험 대비 자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거야.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냥 문제은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돈 주고 그걸 계속 사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나는 속으로. 어떻게, 시험 대비서를 파는 것도 이 사람은, 이분은 모르는구나. 뭐 이렇게 느꼈는데, 그분이 학원이 어느 정도 잘 되는 학원이었어. 큰 학원이었고. 또, 예전에, 그러니까는 저하고 이제 컨설팅 뭐 이런 거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영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진짜 뭐 무슨 책을 써야 되는지, 뭐 뭘 해야 되는지,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게다가 영어도 잘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중간 이상, 그러니까 보통 이상이 되더라고, 애들이. 와, 그런 거를 볼 때 근데 너무 웃긴 게, 엄마들도 이 선생을 보면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무시하고 막 이런데, 이 원장을 대놓고 무시하고 막 이러는데, 중요한 건 그러는데도 애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애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몇십 명 되는 뭐 이런, 뭐 50명 넘는 뭐 이런 학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난 또 한 번 놀랐어. 저런 사람도 학원을 운영을 하시는구나. 학원은 어떻게 보면 일단 간판을 달고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와서 공부하는 그런 인원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저는 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이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저도 이 공부방, 교습소 이쪽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건강을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 건강을. 그리고 막 돈을 막 빚지고 하고 뭐 이런 것도 싫고, 그리고 골치 아픈 게 싫더라고.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계속 이제 저는 공부방을 좋아하니까 공부방, 교습소 이쪽으로 밀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젊은 선생님들은 학원을 함직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학원 하지 말아라 뭐 하는 이유가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나도 학원 정말 잘 되고 막 이것저것 다 빼고도 한 달에 1,500만 원 남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갔었는데, 그때 나의 무분별한 사치, 그리고 작은 돈에는 작은 돈 나가는 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예를 들면은 뭐 프린터기도 요 정도 사이즈면 되는데 더 괜히 쓸데없이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몇만 원씩 더 나가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뭐 이랬던 거. 그리고 학원이 조금 잘 나간다 싶으니까 자동차 바꾸고 막 이랬던 거. 그러니까는 막 학원이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좀 사치를 좀 하고 돈을 막 쓰고, 돈을 깊게 생각 안 하고 이거 몇만 원 차이인데 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러면서 좀 돈에 대해서 약간 무감각하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내가 약간 엄마가 아프시고 막 이랬을 때 좀 시련을 겪었지만, 만약에 내가 그때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돈을 쓰거나 그러지 않았었다면, 똑같은 상황이고 학원을 접고 난 이후일지라도 나는 어느 정도의 많은 돈을 이미 벌어놓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1, 2년 쉬다가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뭐 이런 게 됐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뭐 누군가가 이거는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걸 해 뭐 이런 식으로 권하는 것도 오지랖이다 뭐 이런 걸 느꼈고, 만약에 건강이 있고 어느 정도 젊고 건강하고 체력이 받쳐주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
학원을 하면 학원에 들어가는 뭐 돈이 공부방이 있나 뭐 교수보다야 훨씬 많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운영을 하면 거기서 빼먹을 수 있는 예, 이런 것들도 많다. 뭐 이런 걸 또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